네. 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디세우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웅이라고 이제 규정할 수 있는데요. 이 영웅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킬레우스와 같은 영웅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다운 그런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면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끊임없이 이런 죽음의 위기가 뒤따라 옵니다.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오디세우스는 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 이제 한 대목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포세이돈의 진노를 사서 배가 난파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뗏목에 몸을 의지하고 파이아케스 쪽 이제 땅으로 이제 헤엄쳐 가고 있는데 그때 이노라는 여신이 오디세우스에게 뗏목을 버리고 헤엄을 쳐서 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한번 한 문장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아, 괴롭구나. 여신 이노가 나더러 뗏목을 떠나라고 명령하니 불사신들 중에 어떤 분께서 또 내게 음모를 꾸미시는 게 아닌지 두렵구나. 포세이돈에게 이렇게 진노를 당한 뒤에 또 다른 어떤 신이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이렇게 공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키르케 섬에서 1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키르케가 이제 그 오디세우스를 이제 하데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언을 좀 해주게 됩니다. 너 앞으로 이렇게 이러한 여정을 거쳐갈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하데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이 하데스의 영역으로, 지옥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예언자 이제 테이레시아스의 혼백을 만나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자 오디세우스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승세계에 대해서 커다란 공포를 느끼고, 자, 한 문장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말하자 나는 그만 맥이 빠지고 말았소. 나는 침상 위에 앉아서 울었고 더 이상 살아서 햇빛을 보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소. 이 사소해 보이지만 자, 하데스, 죽음의 세계가 어떤지를 이미 오디세우스는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가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겠죠.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죽는 게 낫다는 이상한 말이 되는데요. 어쨌든 과연 이 죽음의 세계를 거쳐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냐,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두려움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제 귀향의 문턱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오늘 좀 새롭게 해석해 드리려고 하는 대목인데요. 세이렌의 이제 노랫소리로 이름을 이제 정했는데요. 세이렌 노래에서 벗어나기. 세이렌의 노래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세이렌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키르케로부터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도 오디세우스가 이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렌의 나라에 가까워지자 오디세우스는 키르케가 가르쳐준 대로 자기 자신을 돛대에 꽁꽁 묶고 그리고 자신의 그 부하들에게는 밀랍,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초 있죠, 초. 초 같은 것으로 귀를 막고
또 이제 끈으로 꽁꽁 이제 묶어서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게 한 채 노를 젓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노래를 듣자 그 노래는 분명 환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환대한다는 뜻인데, 세이렌의 노래는 환대의 노래가 아니고 홀림의 노래다. 홀린다라는 게 뭐냐면 옮켜서 움켜쥐어서 어디론가 이끌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홀린다라는 말은 올무를 쥐어서 이끌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낚아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번 홀리면,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오이디푸스였기 때문에, 이제 오디세우스였기 때문에 돛대에다가 팔 다리를 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이렌들의 노래소리가 들리자마자 그의 가슴 속에서는 검은 불꽃이 단숨에 타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욕망의 불꽃에 의해서 점점 더 이제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을 풀으라고 이제 부하들에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자 부하들이 더 꽁꽁 오디세우스를 묶게 됩니다. 저는 이 오디세우스를 이제 그 홀린 그 세이렌들의 노래 소리를 혼돈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이 우리 동양 신화에서는 부정적인 뜻이 아니었는데요. 이제 혼돈이 신 이름이죠. 다리가 이제 6개이고 날개가 양쪽에 2개씩 4개인, 그리고 얼굴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근데 이 그 혼돈의 신은, 혼돈이라는 신은 늘 남에게 무엇인가 베풀어 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동해 바다의 신과 서해 바다의 신이 고마워가지고 혼돈에게 무엇인가 보답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좀 만들어줬죠. 눈, 코, 입, 귀, 코 이거 만들어주자 그만 혼돈이 죽고 말았습니다. 재미있는 신화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혼돈은 이제 카이오스, 케이어스, 카오스라는 뜻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카오스는 이제 가스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스는 팍 터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식으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혼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흐트러져서 퍼진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돈의 부르짖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소리를 들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넋이 빠지고 오직 하나의 목표, 그 안에서 타오르는 검은 불꽃을 태우려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강물에,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는 이러한 일종의 마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혼돈의 부르짖음은 사람의 말로 번역되거나 또 해석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듣고 오디세우스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응답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응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응답이 불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서로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디세우스와 이제 세이렌 사이에는 아무런 이제 교류 없이 지나가게 되고, 뭐 그것에 좀 분노한 세이렌 자매 중에 한 자매는 뭐 죽었다는 말도 있고, 뭐 어쨌든 네, 뭐 신화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오디세우스는 하나하나의 난관을 이제 그 부딪혀가면, 몸소 부딪혀가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슬기를 가지고 헤쳐나가는 가운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또 끊임없이 나는 귀향, 고향으로 되돌아가겠다라는 것을 나의 나다움으로 잡고 그렇게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거쳐가게 되는데,
그 오디세우스의 그 나다움은 기본적으로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를 되찾는 데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특이하게도 그 그리스의 여신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테나 여신의 도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뭐 칼립소라든지 뭐 키르케 이런 등등도 처음에는 이런 그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유혹자로 작동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그녀들을 통해서 여신들을 통해서 집으로 되돌아가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제 여신은 아테나 여신인데요. 헤라클레스나 테세우스 또는 뭐 이제 그 아킬레우스 등등을 모두 도와서 이제 그 이 아테나 여신은 제우스의 머리를 쪼개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몸에서 나는 그런 그 여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나 이제 남자들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그 남자 영웅들을 어머니처럼 보호하고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좀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당시에 이제 모든 그 이제 남자들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여인이 페넬로페인데 페넬로페는 일단 108명의 구원자들이 이제 끊임없이 구원을 청하면서 그리고 그런 그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축내는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이제 그 시아버지의 배를 짜는 핑계를 대서 배를 짰다가 밤에는 풀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절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오디세우스가 믿게 되죠. 이 서로 간에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 사이에 이러한 부부에 대한 믿음, 아주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이런 여신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적인 이런 유혹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이것이 왜 오디세우스에 그토록 중요했을까? 그 오디세우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자리, 왕이라는 그 자리, 그것이 곧 나였던 것이죠. 나와 이제 왕의 자리는 동일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은 오디세우스가 그 자리를 20년 동안 트로이 전쟁 치르는 10년, 그다음에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이탁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10년, 20년 동안을 비워놓게 되잖아요. 그 비워놓은 20년 동안을 페넬로페가 지켜주지 않으면은 결국 자기는 돌아갈 나라가 없는 것이고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디세우스는 끊임없이 페넬로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 돌아갔으면 그 결국 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 때문에 그의 나의 나다움을 지속시켜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 이것은 바로 그 오디세우스에게는 마치 성소와 같은 곳이다. 이 성소를 지키는 페넬로페가 거기 있는 한은 오디세우스는 언젠가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그곳에 되돌아가기만 하면 그는 나의 나다움을 곧바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불륜과도 같은 그런 여신들과의 이런 유혹에 빠진 뒤에도 다시 아내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이런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목적을 이루면 결국 오디세우스는 그의 나다움을 곧바로 되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아가멤논의 경우랑 빗대어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아가멤논은 이제 트로이 연합 함대의 이제 그 왕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이었죠. 근데 그가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자 그 아내 클레타임 네스트라가 이제 사실 그 사촌 동생인 아이기스토스하고 이미 이제 정분을 맺고 이제 그를 죽이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이 그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를 이제 전리품으로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그날 밤에 목욕을 할 때 아이기스토스가 아가멤논을 그물로 씌워서 사로잡고 그것을 클레이타임 네스트라가 한편에 뭐 창이라고도 칼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전승에서는 도끼라고도 한 어쨌든 두 번 찔러서 죽이고 쓰러지자 한 번 더 찔러서 완전히 죽이는 이러한 이제 모습을 이제 연출하게 됩니다. 왕비의 배신. 그러면 이제 이 결국 아내를 잃어버린 그러한 임금 왕은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돌아갈 나라가 없는 왕은 더 이상 이제 나다움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비가 배신한 왕은 결국 그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왜 오디세우스가 끊임없이 이렇게 페넬로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에게 환기시키냐면 그가 떠나온 자신의 왕국, 그 왕국을 페넬로페가 지켜주지 않으면은 결국 자기는 돌아가도 왕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렇게 그의 되돌아감은 끊임없이 그 이제 오디세우스의 나다움의 뿌리이자 기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오디세우스는 이제 자기가 왕인지 아닌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고난에 빠지게 되고 외투 이런 거라든지 옷이 남루해지고 심지어는 벌거벗은 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왕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품위를 잃어버리자 자기 자신을 그 품위 잃어버린 사람과 동일시를 또 하게 돼서 자기의 나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환대해주는 그런 자리에서 비로소 이제 자신의 자기다움을 되찾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환대에 목을 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페모스를 찾아간 이유도 이제 그런 것이고요. 결국 오디세우스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폴리페모스가 환대를 거절하자 오디세우스는 갑자기 그의 나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기도 시작하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그의 그 다음 나의 나다움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아부하고 아첨하고 환심을 사려고 하고 어떤 잔꾀를 부리는 사이에 그답지 못한 그로 탈바꿈한 뒤에 결국 외눈 찌르기를 통해 가지고 탈출에 성공하자 그 즉시 자기 자신의 어떤 나다움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기 이름 부르짖기를 통해서 포세이돈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디세우스는 끊임없이 그 나의 나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에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는 이타케의 왕이고 페넬로페의 남편이고 또 텔레마코스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놓여 있는 바로 그 공간, 그 자리, 그것을 이제 나의 나다움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오디세우스는 돌아가기란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안정을 취했던 그런 자신의 옛날 모습 거기로부터 자기의 나다움을 찾고자 하는 과거 지향적인 인물이다. 이 해석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 저도 뭐 좀 과거에는 이렇게 오디세우스를 해석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 강의를 하면서 좀 새롭게 오디세우스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디세우스는 BC 7세기 페니키아의 이런 지중해 그 이제 해상 무역관을 아테네가 점점 잠식해 들어가면서 새로운 변화된 시대 가운데 놓여 있던 한 영웅의 이야기인데요. 그 영웅은 끊임없이 그 모험을 이제 즐기면서도 끊임없이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지혜와 슬기를 통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서 보다 나은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지도도 그리고 해서 이제 하나의 과학화된 그 이오니아 문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해양 과학 문명의 도시를 건설해 가는데 그러한 하나의 변화의 흐름 속에 있었는데 이 오디세우스 자신은 옛날의 가치관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변화된 시대에 변화하지 않는 가치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은 급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좀 느리게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뒤처지는 현상,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나다움이 변화하는 세계에 그때그때마다 착착 들어맞기보다는 문명의 발전 속도에 뒤처져가지고 뭔가 과거지향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 나의 나다움을 이제 복고적으로, 획기적으로 이렇게 맞추어가는 그런 좀 안정된 어떤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영웅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새로운 해석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좀 스스로에게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그는 끊임없이 모험을 떠나서 거침없는 그런 항해를 즐기고 또 새로운 전인 미답의 이런 그 신천지를 그 개척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마음은 옛날 고향으로 되돌아가 있는 20년 전에 그 떠나온 아내에 이렇게 정착하고 있는 그리고 그 정착지 바로 고향이 자신의 나다움을 이루고 있는 핵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나는 언젠가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 말을 좀 달리 얘기하면 나는 영원한 아테네 사람이다라고 대답하는 셈입니다. 우린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오디세우스를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누구냐? 그는 이타케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겪었던 그 수많은 모험담들 그런 것들로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규정되는 게 아니고 그가 누구냐 그러면 모험가다 또는 영웅이다 이렇게 대답하기 힘들고 결국 그가 도착한 마지막 그의 고향 그의 이제 아내 페넬로페로 상징되는 그의 바로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오디세우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상당히 환대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한 셈이 되고요. 물론 이렇게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오디세우스가 좀 정복을 한다든지 또는 도망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위기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그는 이런 되돌아가기를 목표로 이제 나다움을 구축한 그러한 과거 지향적인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부에서부터는
비슷한 시기에 좀 그 다음 시기이긴 한데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또 나다움의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